이것은 우리 주인공 하루카입니다. 그 외로운 영웅의 이야기예요. 그는 이계의 고도광으로 불리죠. 심오한 고독이 가득한 운명으로. 오늘 밤도 어제처럼 이 불운한 청년은 먹을 게 없어 소형 괴물들에게부터 구운 돼지를 훔쳐야 했어요. 불쌍한 그들. 밤새 사냥한 돼지를 굽고 축하하던 중에 그 녀석이 나타났죠. 어리석은 본능으로 고블린 무리는 그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속여서 쫓아가게 하다니 개처럼 달려 하늘 아래로 떨어져 영원히 사라졌죠. 그 못된 녀석은 괴물들을 해치운 후 혼자 이계정복의 길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게 평범했던 학교 시절로. 이 청년은 어릴 적부터 고독했기에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반 친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고도광이라 불렸죠. 지금 그의 반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어요. 지식인으로 위장한 깡패들도 있고 순수한 근육파도 있어요. 여학생들이 많고 오타쿠들도 있죠. 그래도 오직 그 혼자만이 이 반에서 살아남아 책 읽는 파벌에 속해 있어요. 인생이 가장 지루할 때 갑작스러운 이계이동이 일어났어요. 무언가를 깨달은 하루카는 혼자 탈출하기 위해 재빨리 기어올랐죠. 하지만 삶은 꿈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그 힘은 서서히 다가와 그를 다른 공간으로 데려갔어요. 빨리 달려가다 보니 그는 혼자 버려지고 친구들은 이동됐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에 왕이나 공주가 나타날 거라 생각했죠. 마법사가 나타나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길. 하루카보다 더 놀란 건 설명을 듣고 나서 친구들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자신은 선택받은 자지만 남겨진 자예요. 여기엔 특별한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신은 남은 기술들을 보여주었지만 전부 쓸모없는 거였죠. 이번 소환은 43명이어야 했는데 하루카는 44번째예요. 그래서 불운하죠. 남은 것들을 보니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 늙은 신에게 소리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죠? 비난이 쌓이자 신은 모든 남은 기술을 하루카에게 주고 이계로 밀어냈어요. 피곤해서요. 다음 순간 그는 낯선 곳에 도착했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었어요. 다행히 방금 그 신을 너무 욕하지 않았네요. 그의 기술 중에 무한 가방이 있어요. 그를 진짜 마을 사람으로 만들었죠.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는 정말 강해요. 지표를 확인한 후 시스템이 행운을 위해 주사위를 요구했어요. 그것도 그가 받은 기술 중 하나예요. 하루카가 시험해보니 주사위 두 면에 엠미로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건 미누스일까 음수일까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오면 웃기지만 어쩌면 플러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루카는 선택할 게 없어 행운 포인트를 최대한 올렸어요. 그 미험은 미누스가 아니라 매피였어요. 다른 것들은 레벨 1이에요. 예상대로 쓸모없는 두 개의 타이틀이 남았죠. 그는 왜 여기 아무도 없는지 물었어요. 친구들도 소환됐으니까. 적어도 흔적이 있을 텐데. 그걸 제쳐두고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원래 마을 사람이니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 곳을 찾을 거예요.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하루카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무한 가방 속 물건을 사용했죠. 끼면 그의 눈이 모든 걸 감정해 주었어요. 그건 꽤 괜찮지만 벗으면 효과가 사라져요. 그는 새로운 식물에 대해 알게 되니 기뻐했어요. 그건 마치 깨달음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필요한 걸 모아서 가방이 가득 찰 걱정 없이 곧 물소스를 발견해 생존의 길을 확보했어요. 계속 탐험하다 하루카는 아름다운 동굴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들어갔어요.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며 다행히 괴물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끝장이었죠. 행운도 큰 이점이에요. 기존 물건으로 하루카는 어두워지기 전에 그곳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순박한 농부의 첫 번째 날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괴물을 쫓아내는 등불 덕분에 거주지 보호자 타이틀로 괴물 하나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의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마른 고기와 무한 가방 속 버섯. 오래 혼자 살아서 요리는 간단해요. 이런 삶도 재밌네요. 인생의 경쟁 없이.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주변을 탐험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찾았어요. 치유 식물은 많지만 고기는 거의 없어요. 갑자기 소형 괴물들이 음식을 찾는 걸 보고 그는 놀랐어요. 그들은 바보 같아요. 벌에 쏘여도 도망가지 못해요. 그걸 보니 그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조만간 싸워야 하니 이건 좋은 기회예요. 상대가 겨우 2마리라서 만약 7마리가 오면 끝장이에요. 무기는 단순한 막대기지만 하루카는 신중했어요. 다른 기술을 떠올리고 나무 막대기를 마법으로 강화했어요. 강화된 후에 안정된 느낌이 들자 그는 강력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결심을 했어요. 빠르게 달려가 한 고블린을 쓰러뜨렸어요. 그치지 않고 그 자리는 계속 때려 소형 괴물을 영원히 보냈죠. 동료는 멍하니 서서 지켜봤어요. 하루카가 그걸 끝내고 다음으로 갔죠. 결과적으로 그 기술에 맞서야 했어요. 해결된 후 저녁이 되었어요. 습관처럼 물을 마시며 만족했죠. 첫 전투는 부족했지만 점점 개선할게요. 마을 사람의 체력은 좋지만 고기가 없어 정신이 약해요. 동굴로 돌아와 체력 회복 버섯을 구워 간단히 먹었어요. 게다가 고블린의 나무 몽둥이를 빼앗았죠. 그건 무겁고 짧아 사용하기 어려워요. 지표는 하루카가 레벨이가 되면서 약간 올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투 기술이 더 강해졌어요.
두 괴물을 쓰러뜨린 덕분에 그 외에 언급할 만한 건 없어요. 세 번째 날, 이계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새끼 다 버섯이라서 그는 지겹게 느꼈어요. 이제 맛있는 걸 원하면 반 친구가 욕할 거예요. 사치가 나쁘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만족하세요. 기운을 내서 하루카는 어제 기술을 더 강하게 연습할 거예요. 마력을 몸에 둘러싸자 재미있어요. 세상에서 주부들을 위한 포장지가 여기서 작용하다니. 감정기술도 레벨이가 됐지만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새날 버섯을 먹은 그의 뇌가 이상해졌을지도 몰라요. 동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버섯을 주었어요. 그건 마치 금을 주운 것처럼 기뻤죠. 다행히 5초 후 하루카는 문제를 깨달았어요. 버섯을 버렸어요. 가방에 이미 많으니까. 화려하게도 그는 버섯에 중독됐어요. 고기가 나무에서 자랐으면 좋겠네요. 마법 수련으로 돌아가 그는 몸 전체를 진지하게 둘러쌌어요. 덕분에 움직임이 더 가벼워졌어요. 마을 사람이 이렇게 멀리 점프하다니. 속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농부는 달리기가 강해요. 그 감각은 순간 이동처럼 느껴졌어요. 하루카는 흥분해서 계속했어요. 두 고블린을 발견하고 바로 때렸죠. 그들은 크지만 똑똑하지 않아 그는 더 많은 걸 찾기로 했어요. 하지만 3마리를 더 발견하고 무섭게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처리하고 그 괴물들이 강에 도망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는 자신의 마법을 연구했어요. 여유가 있으면 고블린을 때리며 레벨을 올렸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몇 가지 물건도 만들었죠. 5번째 날, 하루카는 한 번에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집 안가구도 정돈해서 동굴처럼 보이게 했죠. 그날 밤 행운이 그를 불렀어요. 토끼를 발견하고 그는 토끼를 쫓아갔어요. 토끼는 겁에 질려 도망쳤죠. 자신의 속도로 그는 빨리 잡았어요. 맛있는 걸 만들까 생각하다 갑자기 경고가 왔어요. 이 기운은 고블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확인하러 갔죠. 놀랍게도 반 친구 중 하나였어요. 그는 깡패 파벌이라 하루카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토끼의 입을 막고 떠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천리안으로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쁜 여학생들이었죠. 근육파들도 여기저기 수색 중이에요.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만 그들은 사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그는 반장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녀가 안전하니 기뻐했어요. 토끼를 놓아주고 그녀는 현명하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에게 다가갈까 생각하다 고도강 타이틀이 그를 상기시켰어요. 자유롭고 고립된 삶이 진짜 보물이에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자신의 도전을 생각하며 이 세계를 원하는 대로 정복할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카는 반 친구들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가장 못된 녀석들이 다가왔어요. 느낀 대로 그는 숨어서 그들을 찾았어요. 발견될 줄 알았는데 방금 잡은 토끼가 구해줬어요. 소리가 토끼 때문이라고 확인한 후 깡패들은 떠났어요. 엮이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니 그는 따라가며 알아봤어요. 이 젊은이들은 이 세계에서 더 자유로워졌어요. 부반장이 이계에서 큰 가슴을 가졌다고 말했죠. 그런 우유를 마시면 최고겠네요. 하루카는 그들의 여자 이야기 듣다 지겨웠어요. 더 유용한 정보가. 반의 예쁜 여학생들이 최고의 커플을 이뤘다고 하니 짜증나요. 그들은 순수한 반장을 노릴지도 몰라요. 그녀는 1학년 때부터 이 말썽꾼들을 이끌었어요. 정말 대단하니 하루카는 그녀를 슈퍼반장이라 불렀죠. 아래 남자 그룹의 건마는 타나카가 있어요. 그는 기술과 여자에 대한 의도를 물었어요. 그 친구는 반에서 가장 똑똑해. 구글도 그를 선조라고 할 거예요. 자랑을 하다 보니 갑자기 그들은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부반장이 기다릴지도 몰라요. 나는 어떨까? 듣고 나서 하루카는 다른 친구들이 상류에 있을 거라 추측했어요. 너무 멀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는 동굴로 돌아가 혼자 생활을 즐겼어요. 아쉽게도 오늘도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버섯구이는 맛있지만 이렇게 하면 영양 부족으로 약해질 거예요. 그의 고독 기술이 레벨이가 됐어요. 이유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타이틀들은 남들이 보면 놀랄 거예요. 게다가 그는 겨우 레벨 3이에요. 많은 괴물을 쓰러뜨렸는데 이유는 100가지 기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기술 때문이에요. 거기에 허수아비 기술이 더해져 진척을 막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익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의 유일한 장점은 재미있는 기술들이에요. 하룻밤에 아름다운 돌방을 만들었어요. 방금 끝나자 버섯이 익었어요. 하루카는 그냥 먹었어요. 더 할 게 없으니. 일주일째 새벽에 갑자기 무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속으로 욕했어요. 왜 이 시간에 싸우나? 깡패인 줄 알았는데 오타쿠들이 고블린에게 둘러싸였어요. 하루카는 이 장면이 웃겼어요. 그들은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네요. 도와줄까 생각했지만 그만뒀어요. 감정으로 보니 그들은 강해요. 거의 레벨 20이에요. 꽤 이상한데 그들은 소형 괴물을 못 잡아요. 하루카처럼. 그들과 달리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 기술이 강해요. 그건 맞지만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루카는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의 반은 모두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우수한 학생들과 유명한 여학생들이 모였죠.
왜 그런 보통 사람이 이 천상의 곳에 왔을까? 게다가 오타쿠들은 이계에 대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걱정 말아요. 돌아갈까 하다 갑자기 두 괴물의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 녀석들은 뒤에서 다가온 위협을 깨달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전에 그 녀석들은 하루카와 몇 번 대화를 나눴지. 어쩔 수 없이 나서봐야지 쓸데없는 기술로 강화된 나무 막대기로 괴물 무리를 때려 눕혔어. 바로 그때 저쪽 친구들이 일을 끝내고 이쪽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친구가 데려가서 집에서 쉬게 해줬어. 클래스에서 그 녀석들은 대화하기 쉽고 나쁜 애들은 아니야. 구해준 하루카에게 고마움을 전했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니 뭐라고 멋지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녀석의 최고급 집 안에서 오타쿠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 동굴이 너무 멋진 세상에 빠졌어. 하루카는 땅의 마법을 결합해 포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워졌다고 설명했어. 방을 넓힌 후에는 1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졌어. 그 젊은이는 혼자 사니까 친구들은 좀 아깝다고 느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 물으니 그 녀석들은 따로 떨어져 다니는 중이라고 들었어. 이야기는 처음 이동될 때부터야. 처음에 모두 혼란스러웠고 그 늙은이가 정말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어. 착한 여자애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집에 가고 싶어 하거나 엄마를 찾았어. 누군가는 옷을 다 벗고 싶어 했고 요약하자면 대부분은 이 이계에 대해 모르는데 오타쿠 그룹만 게임과 애니로 알았어. 그래서 이런 일에 그 녀석들은 익숙해. 깡패들은 즉시 정보를 털어내라고 위협했어. 반장은 모두 중에서 가장 침착했어. 소란 피우면 숲에서 발각되니 조용히 하자고 조언했지.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요정 무리가 나타나 우리를 노렸어. 반장은 그 광경에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할 수 없었어. 괴물을 보니 여자애들은 더 세게 울었고 깡패들은 그보다 더 무서워했어. 정말 악랄하네. 친구를 구하기 위해 4명의 오타쿠 남자들이 지식을 활용해 장비를 꺼내 싸웠어. 고블린은 약한 괴물이니까 그 녀석들은 꽤 자신 있었어. 그들의 싸움 방식을 보니 용감한 녀석들은 더 용기를 내서 작은 요정을 물리쳤어. 반장은 안전을 위해 높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어. 여기서 너무 무서워. 그렇게 모두 빈터로 가서 꽤 안전해 보이니 그곳에 정착했어. 모두가 서로 돕고 오타쿠 그룹의 지식 덕에 모든 게 더 수월해졌어. 반장은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배정해 친구들은 점점 단합됐어. 혹은 아닐 수도 있어. 그 후에 나쁜 여자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런 육체노동 싫고 오직 재미만 원해. 그 여자애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리고 모두가 각자 생각만 하면서 전체가 무너졌어. 가장 나쁜 건 오타쿠 그룹을 모든 일에 강요한 거야. 결과적으로 클래스 시스템이 해체됐어. 그래도 반장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계속 노력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지. 4명의 젊은이들은 그대로 해야 했어. 이유는 클래스에 매혹과 조종 기술을 가진 녀석들이 있으니까. 레벨업 안 하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어. 지금 깡패들은 위험해. 그래서 모두가 감시하다가 그들의 하렘 계획을 알아냈어.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 녀석들은 전투력이 높으니까. 여자친구들을 걱정해서 오타쿠 그룹이 반장에게 알려줬어. 그녀는 그런 나쁜 계획이 실현되지 않길 원해서 레벨업하며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어. 바로 그때 그 녀석들이 레벨업해 매혹 기술과 꼭두각시를 사용했어. 곧 반장이 나타났고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처럼 됐어. 불운하게도 그녀는 강력해서 그 녀석들을 모두 기절시켰어. 오타쿠 친구들 덕에 그들의 나쁜 기술을 봉인했어. 계획이 폭로되니 모두가 4명을 쫓아냈고 여성의 적이라는 별명을 붙였어. 모든 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완고한 녀석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격했어. 결국 그들의 모든 물건이 불타고 모든 죄가 오타쿠에게 뒤집어졌어. 특히 여자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무용한 남자애들이 더해지니 오타쿠 그룹은 더 이상 못 참고 떠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카는 그 녀석들이 너무 불쌍해졌어. 자기처럼 일주일 내내 버섯 먹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영양 보충으로 4명에게 하루카는 무려 100kg의 버섯을 꺼내 파티를 열었어. 그렇게 놀다 새벽까지 하루카는 함께 가지 않고 친구들을 배웅했어. 오타쿠라서 새로운 삶을 탐험하고 싶었고 동굴에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 녀석들은 그 바보가 혼자 사는 걸 좋아해서 같이 가지 않는 게 슬펐어. 그들은 강을 따라가서 모험가가 될 거라고 했어. 하루카가 어려움에 처하면 찾아오라고 했어. 그리고 그 젊은이는 손을 흔들었어. 말을 마치고 그 젊은이는 혼자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서 그들을 떠냈어. 반장 그룹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된 하루카는 도와주러 갔어. 바로 그때 코보를 만나 싸웠어. 그게 꽤 아팠지만 결국 쓰러뜨렸어. 밤이 되도록 가서 도착했지만 눈앞에 폐허만 있었어. 탐색 기술을 쓰니 저쪽 시내로 가는 발자국이 많았어. 따라가 보니 그 못된 여자애들을 만났어. 하루카는 그 애들을 마주치니 귀신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워서 도망쳤어. 새 여자가 쫓아오니 지칠 지경이었어. 대장격인 여자가 하루카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어. 오타쿠 그룹과 친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모르니 그 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어. 하루카는 그 애들의 의도를 모르니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 네 친구들이 다시 잡혀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그 애들이 떠난 후에 모두 실수를 깨닫고 화해하고 싶어 했어.
만약 그 녀석들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어. 새해가 진지해 보이니 하루카는 오타쿠 그룹이 떠났다고 말했어. 게다가 그 녀석들은 숲에서 나갈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 게다가 괴물이 사방에 있으니 그들에게 하루를 버티는 건 불가능해. 하루카는 새 여자를 꾸짖었어. 그 애들은 울음을 터뜨렸어. 위험에 처하면 여자들은 누군가에 의지하려 해. 지금 여기엔 하루카만 있으니 그 애들은 실수 보상으로 생존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했어. 갑자기 하루카의 상태에 창의 지배 기술이 나타났고 새의 이름도 보이니 완전히 조종할 수 있었어. 왜 이 기술이 활성화됐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냥 맡겨봤어. 결과적으로 새 여자가 하루카를 따라 괴물을 치고 모든 걸 바쳤어. 하루카는 그런 못된 여자를 싫어하니 손대지 않았어. 반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던 중 그녀가 나타나 하루카를 보고 부르니 머리가 다른 데가 있으니 겨우 들었어. 깡패들은 포기하지 않고 여학생을 사냥하며 장애물을 제거한 후 하렘을 만들 계획이었어. 하루카는 클래스의 모든 여학생이 함께 있다는 걸 몰랐어.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지만 하루카는 여전히 그녀를 불렀어. 너는 반장이야. 그게 그녀를 화나게 했어. 꾸중을 듣고 사과했어. 뒤에 있는 못된 여자애들이 마치 사로잡힌 듯 보이니 물었어. 맞아, 그게 사실이었어. 하루카가 아무 말 안 하니 그녀는 하루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의심했어. 하루카는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어. 세 사람이 애원했으니 도왔을 뿐이라고. 다행히 반장은 하루카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설명을 들었어. 지배 기술을 썼다는 걸 알게 되니 그녀의 친구들은 그 기술을 괴물에게만 써야 한다고 꾸짖었어. 내가 뭘 알았겠어. 그게 그들이 애원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됐다고. 갑자기 다른 여학생들은 하루카를 경멸의 눈빛으로 봤어. 하렘을 만들려는 거라고. 오해가 더 커지니 하루카는 혼자 떠나려 했어. 여기 남자라고는 하루카뿐이니 그 애들은 반장에게 의지하고 싶었어. 그 후에 새 친구를 깨웠어. 모두가 다가와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하루카를 믿지 않으니 그 애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 이 삶이 원래 외로운데. 한가로워서 마법으로 장난치려 했는데 스스로를 땅에 묻어버렸어. 친구는 이런 장난에 손을 들었지만 구해줬어. 너는 고양이가 아니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했어. 못된 여자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애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 하루카가 오타쿠 그룹과 새 여자를 구했다는 걸 알게 되니 칭찬을 했어. 갑자기 모두가 고마워하니 하루카는 할 말이 없어서 집에 가겠다고 했어. 결과적으로 여자애들이 막아서 도와달라고 했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이계의 집이 있다는 걸 설명했어. 듣고 나서 모두가 그곳에 가고 싶어 했어. 하루카가 동의하기도 전에 그 애들은 모여 따라왔어. 그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냐고 물으니 240명 정도라고 했어. 가구를 치우면 더 넓어질 거야. 게다가 부엌과 욕실, 변기도 있어. 요약하자면 옛 세계의 모든 게 이 기계에 재현됐어. 이 말을 듣고 여자애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씻을 수 있어서 기뻐했어. 친구는 그 집을 보니 충격받았어. 자신들은 원시시대처럼 살았는데 다른 여자애들은 반장에게 그곳에 며칠 머물게 해달라고 재촉했어. 실은 그녀도 남자와 함께 사는 게 어색하지만 하루카라면 괜찮아. 그래서 모두가 하루카와 함께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 하루카는 클래스 미녀들이 곁에 있는 상상을 하니 기뻐서 오케이 했어. 방향지시 기술 덕에 밤에도 이동이 쉬웠어. 그렇게 그 애들은 줄을 지어 하루카를 따라 본거지로 갔어. 처음엔 모두 무서웠지만 집에 들어가니 좀 나아졌어. 방이 새로 업그레이드 됐으니 모든 게 완벽했어. 그냥 거실만 해도 100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 모두 장난스럽게 돌아다니며 탐험했어. 숲 한가운데 이런 곳이라니 꿈만 같아. 그들의 반응이 이전 오타쿠들보다 강렬하니 하루카는 기뻤어. 여자애들은 목욕만 좋아하니 욕조를 보자마자 옷을 벗었어. 게다가 하루카가 집에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 반장은 이런 수치스러운 광경에 주의를 주었어. 이건 숲에서 살며 야생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깨끗한 물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씻는 거지. 하루카는 여전히 외로운 삶을 지키니 오두막으로 돌아가졌어. 이게 주인을 위해 걱정하게 했어. 하루카가 자리를 양보한 거라서. 하루카가 없었으면 지금도 고생 중일 텐데 고마워했어. 오타쿠 그룹이 떠난 후 남자애들도 사라졌어. 여자애들은 의지할 데 없으니 그냥 버텨봤어. 이 집에 오니 모두가 더 안정됐어. 씻고 맛있는 걸 먹으니 모두가 더 기뻐졌어. 그녀는 반장으로서 아무것도 못한 자신을 탓했어. 친구는 잘했어.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루카의 생각은 달랐어. 그녀가 잘했으니. 리더십을 발휘하며 모두를 보호했어. 하루카는 그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조언했어. 오타쿠 그룹이 이 세계를 잘 알 테니까 그게 당연해.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감동받아 마음이 가벼워졌어. 하루카는 정말 재능이 있네. 혼자서 여기서 살고 자신의 터를 만들었어. 여자애들은 이제 안심하고 자, 4명씩 한 침대라서 편했어. 그 못된 녀석은 밖에서 그들의 뜨거운 장면을 상상하며 잠을 못 잤어. 다음날 아침 보라색 머리 여자가 와서 깨웠어. 아침 식사는 여자애들이 준비했으니 초대했어. 하루카는 아직 졸린데 그 여자가 다가오니 깼어. 그녀는 하루카가 여기서 가장 착하단 걸 알으니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런 식으로 눌려있으니 하루카는 다른 일로 화제를 돌렸어. 아침 식사가 뭐냐고 물으니 생선구이라고 해서 놀랐어. 결과적으로 그녀와 부딪혔어. 첫 인상처럼. 하루카는 신경 쓰지 않고 나가서 먹었어. 전에는 전부 채식만 했으니까. 구운 생선을 먹으니 기쁨의 눈물이 났어. 반장은 이해가 안 돼. 주변에 강이 많아서 왜 생선을 안 잡았어? 하루카는 잡고 싶었지만 그 녀석들이 너무 미끄러워서 못 잡았어. 채식만 했지. 여자애들이 어떻게 잡았냐고 물으니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했어. 그 애들은 전기를 만들어 생선을 마비시키면 그냥 골라 먹으라고. 하루카는 그 여자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애원했어. 그 후에 그녀의 마법을 가져와 포장 기술로 장난쳤어. 하루카는 번개 구슬을 포장했어. 물에 던지니 똑같이 작용했어. 이제 채식 안 해도 돼. 동시에 새로운 번개 마법도 배웠어. 반장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재능이 있어? 하루카는 포장 기술이 감싸는 것 외에 내부 속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어. 버려질 줄 알았는데 여러 상황에서 유용해. 여자애들은 하루카가 게임을 해킹하는 것 같아서 누가 이렇게 쉽게 마법을 배우나 싶었어. 하루카는 겸손하게 속삭이네. 내 기술은 형편없는 것뿐이야. 그들이 이미 최고의 것들을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소년이 묻네. 너희들은 앞으로 뭘 할지 결정했어? 영원히 여기 살 수는 없잖아. 실은 모두가 도시로 향하고 싶어하고 있어. 그 여자아이들 무리는 오타쿠들을 사냥하며 사과할 생각이야.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셈이지. 먼저 숲을 넘으려면 그들은 레벨업이 필요해. 그 말을 듣고 하루카도 이게 자신과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껴. 그들이 싸움에 약하단 걸 알게 되자 청년도 며칠 동안 훈련을 도와주기로 해. 각자의 레벨과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네. 잠시 후 모두 모여서 각자의 스테이터스와 레벨을 점검하게 돼. 여기 있는 모두가 레벨 20인데 기술을 쓸 줄 모르는 거야. 하루카는 여기서 가장 낮은 레벨 7인데도 충격받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 애는 전투 경험이 있으니 훈련을 시작하게 돼. 근처에 고블린 몇 마리가 나타나자 지배 기술로 여자아이들에게 그걸 공격하게 해. 그들의 스테이터스가 약하니 다치지 않을 거야. 여자아이들은 하루카가 자신들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며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해. 강할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쓰러지네. 이렇게 되면 실전에서 나갈 수 없어. 죽을지도 몰라. 그건 당연해. 여자들은 약하지만 기술을 못 쓰면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게 없어. 그들은 이것저것 핑계대기 시작해서 하루카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 모두가 고통을 두려워하니 참기 힘들어. 전략 회의를 한 후 그 여자아이 무리가 다시 나가 싸우러 가네. 오늘 아침에 하루카를 깨운 그 수줍은 소녀만은 싸우고 싶지 않대. 그리고 아침에 하루카를 시험해 본 걸 사과하며 너 혹시 나를 공격한 그 애들 같지 않을까 했어 라고 말해. 그 소녀는 그 일로 여전히 트라우마타이스트해서 걱정에 시달리고 있어. 그 말을 듣고 하루카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고통받았단 걸 깨달아. 보라색 머리 소녀는 여기서 지내며 먹고 마시는 게 정말 기쁘대. 하루카는 심지어 싸우는 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어. 내일 큰 물고기가 있으면 그 애를 먼저 부르겠다고 약속해. 그 말을 듣고 소녀는 기뻐하며 작은 물고기란 별명을 붙여.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그 소녀가 음식을 가져오네.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직 고블린을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나 있지만 어제 완전히 패배했으니 오늘은 복수하고 싶어. 클래스장은 모두에게 용기를 주며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해. 그렇게 말했지만 괴물을 만나자 모두가 쓰러지네. 그래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강해져. 그 고블린들이 도발하니 여자아이들은 더 결의에 차 있어. 다른 아이들을 보니 실망스럽네. 누가 자고 누가 병을 가장해 피하네. 여자아이 무리는 오타쿠들에게 빨리 사과하려고 몇몇 친구의 도움으로 괴물을 이기네. 그걸 본 클래스장이 축하해. 처음에 하루카는 걱정했지만 이렇게 되면 좋은 시작이야. 고블린들의 도움으로 모두가 성장했어.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친구처럼 대하네. 이 일 후 하루카는 다시 혼자 사는 삶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도시로 갈 수 있게 됐지만 갑자기 클래스장은 다시 감사하며 이제 모두 도시로 갈 수 있게 됐어 라고 말해. 갑자기 소녀가 함께 가고 싶어 하니 하루카는 깜짝 놀라.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여자아이 무리가 여행을 시작해. 작은 물고기 소녀는 요즘 하루카와 친해져서 그와 함께 있고 싶대. 하루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소녀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해.